V라는 집합은 실수쌍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U1, U2 요런 하나의 순서쌍을 원소로 가지는 이런 형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V라고 하네요. 그때 집합 V의 원소 U와 V를 덧셈을 첫 번째 원소끼리 더하고 두 번째 원소끼리 더하고 그냥 벡터의 합과 비슷한 방식으로 덧셈이 정의가 됐고요. 스칼라 곱은 특이하게 U에 K라는 스칼라를 곱하면 첫 번째 성분은 0으로 만들어 버리고 두 번째 성분에 K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A번에 U벡터와 V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리고 K가 3일 때 요 연산을 한번 계산해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U벡터 더하기 V벡터를 계산하면 쉽게 성분끼리 2, 6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스칼라배 K배 K가 3이니까 3U 벡터를 계산하면 첫 번째 성분을 0으로 만들고 두 번째 성분을 3배를 해야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거는 이 V라는 집합이 정의된 두 가지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B번이라고 해보고요. 자, 이미 U벡터와 V벡터를 선택을 해서 그리고 임의의 실수 K를 선택을 해서 U벡터와 V벡터를 더하면 U1 더하기 V1 U2 더하기 V2죠. 자, 이 U1, V1, U2, V2는 다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V라는 게 모든 실수쌍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V라는 집합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 Y라는 순서쌍을 다 모은 집합이고요. 실수쌍이기 때문에 이 성분 X와 성분 Y는 실수 형태, 이런 형태의 순서쌍이면 다 V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XY 평면에 있는 모든 점을 V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2차원 평면의 모든 점. 근데 U벡터, V벡터 더하면 성분끼리 더했는데 어차피 이 성분이 실수 성분이기 때문에 U1도 U2도 V1도 V2도 다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끼리 더해봤자 실수고 실수끼리 더해봤자 실수입니다. 그래서 실수 성분을 가지게 되어서 이것은 다시 V에 속하게 되죠. 자,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 한번 보죠. 임의의 K배를 하면 0, K의 U2라고 됐는데 어차피 0도 실수고 K도 실수, U2도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 성분을 가져서 V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연산에 대해서 두 가지 연산에 대해서 V는 닫혀 있다 또는 닫힌 집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벡터 스페이스 공리를 하나하나 만족하는지 체크를 해보죠. 자, 첫 번째 공리는 U벡터와 V벡터를 더한 거는 U1, V1, U2, V2인데 이것은 사실 V1, U1, V2, U2라고 쓸 수 있고 V벡터, U벡터가 되죠. 따라서 1번 성질 공리를 만족하고요. 두 번째 결합 법칙은 U벡터와 V벡터를 먼저 더하고 여기 W벡터를 이렇게 W1, W2를 한다.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요걸 계산을 해보면 U1, V1, W1, U2, V2, W2가 되고 요것은 사실 U1,
U2와 V1, W1, V2, W2로 나타낼 수 있죠. 순서쌍이니까. 그러면 요게 우선 U 벡터고 뒤쪽엔 요만큼이 V 벡터와 W 벡터를 더한 게 됩니다. 자, 요렇게 결합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성질은 항등원 0이 존재하는 걸 보이는 거죠. 자, 임의의 U 벡터에 대해서 0 벡터라는 게 존재합니다. 어떤 형태라면 0,0 실수 0,0 이란 형태로 존재해서 U 벡터와 0 벡터를 한번 더해보면 U1, U2에 0,0 그래서 위에 정해진 연산대로 U1 더하기 0, U2 더하기 0 이거는 U 벡터 그대로 되죠. 따라서 이미 어떤 V의 집합 V의 원소와 어떤 원소를 더했을 때 U가 그대로 나오는 게 이게 바로 항등원이죠. 그죠? 그 항등원이 이런 형태로 존재함을 보였습니다. 3번도 만족하고요. 네 번째 성질 U 벡터의 역원을 보이는 겁니다. 임의의 U 벡터에 대해서 마이너스 U 벡터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마이너스 U1, 마이너스 U2 이런 식이면 역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U 벡터와 마이너스 U 벡터를 더하면 U1, U2 마이너스 U 벡터는 마이너스 U1, 마이너스 U2라고 했죠. 자, 성분끼리 더하는 거니까 더하면 0, 더하면 0 이게 바로 0 벡터. 자,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0 벡터가 되게 해주는 원소를 역원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역원이 U 벡터의 역원이 존재하고 그건 바로 마이너스 U 벡터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다섯 번째 성질이 벡터에 관한 분배 법칙이죠. 자, 요거는 K에 U 벡터와 V 벡터를 더한 거를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K 빼고 정의된 연산에 따라서 U1, V1, U2, V2가 되고 정의된 스칼라 곱은 첫 번째 성분 0 만들고 두 번째 성분은 K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분 0 만들고 두 번째 성분 KU2, KV2 이런 식이 되죠.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분배 법칙이 완전히 분배가 된 요것도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이렇게 요 부분 살펴보면 0, KU2가 되고 0, KV2가 됩니다. 그렇죠? 정해진 정의된 요 스칼라 배를 하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덧셈은 성분끼리 더하면 되죠. 0 더하기 0은 0, 그 다음에 KU2, KV2. 네. 따라서 이 두 부분이 같기 때문에 다섯 번째 성질도 만족합니다. 자, 여섯 번째 조건 보죠. 스칼라에 대한 분배 법칙이 만족하는지 보는 거죠. 우선 요걸 보면 아무튼 스칼라 배이기 때문에 0, K 더하기 M을 두 번째 성분에 V2에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0, KV2, KM2가 되고요. 요걸 분배 법칙 한 거를 실제로 만족하는지 똑같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걸 구해보죠. 그러면 0, KV2고 0,
MV2가 됩니다. 자, 덧셈 0, 성분끼리 KV2, MV2. 잘못했네요. 여기가 KM2가 아니라 실수의 분배 법칙이니까 MV2가 되어서 이 부분도 똑같으니까 6번째 조건도 만족을 합니다. 자, 7번째 조건이 스칼라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겠죠. 그죠? M의 요것과 KMV가 같은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 두 개를 각각 구해 봅니다. 그러면 K의 V벡터에 M배를 했으니까 0, MV2가 되고요. 또 여전히 이 벡터의 스칼라배를 하는 거는 첫 번째 성분은 0으로 만들고 두 번째 성분에 밖에 있는 스칼라 K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KM이라는 실수 스칼라를 바로 곱하면 첫 번째 성분은 0, KM의 두 번째 성분. 똑같죠. 똑같습니다. 7번째 조건도 만족했고요. 마지막은 1 곱하기 임의의 U벡터가 U벡터가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근데 스칼라를 했으니까 0, U2 2를 곱한 겁니다. 근데 요거는 U벡터는 U1, U2고 이게 U벡터죠. 근데 같지 않습니다. U1은 0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정의된 스칼라 곱에 대한 이 연산의 정의가 적절하지 않아서 주어진 집합 V는 연산에 대해서 벡터 스페이스가 아닙니다. 나라 벡터 스페이스. 자, 문제 2번도 1번과 유사한 문제인데요. 집합 V가 실수쌍의 집합이라고 하고 1번에서 주어진 집합과 같습니다. 다만 연산이 좀 다르게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스칼라 곱은 우리가 흔히 벡터에서 스칼라 곱처럼 정의가 되는데 덧셈이 첫 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거기다 1을 더 더하게 되고요. 두 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거기다 1을 더 더하는 이렇게 특이한 연산을 정의했는데 문제 1번처럼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U 벡터와 V 벡터가 주어지고 K가 2라고 주어졌을 때 이 계산을 정의된 연산대로 계산을 해봅니다. 자, 그게 A번이고요. A번 U 벡터와 V 벡터를 더하면 첫 번째 성분끼리 더한 다음에 1을 더하는 거죠. 그죠? 그럼 0 더하기 1에다가 1 더하면 2가 되고 두 번째 성분끼리 4와 마이너스 3 더해서 1을 더하면 역시 2가 됩니다. 그리고 K배의 U 벡터니까 K가 2니까 2U 벡터를 하면 2에다가 U 벡터가 0, 4로 주어져 있죠. 자, 이것은 저희가 흔히 벡터의 스칼라배와 동일하게 정의가 됐으니까 각각 성분의 2배를 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B번부터는 실제로 이 연산에 대해서 V가 닫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의의 UV 벡터에 대하여 그리고 실수 K에 대하여 U 벡터와 V 벡터를 더해 봅니다. U1, V1 더하기 1, U2, V2 더하기 1이라고 정해졌죠. 근데 요 부분도 실수고 요 부분도 실수입니다. 따라서 V에 다시 들어가서 이 부분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요. 그리고 스칼라배를 하면 K 정의된 바와 같이 KU2라고 되어 있고 역시 K도 실수, U1, U2 실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V에
원소가 되고 닫혀 있게 됩니다. 자, 10번은 이제 조건이 벡터 스페이스가 되기 위한 조건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교환 법칙이죠. 첫 번째, u 벡터와 v 벡터를 하면 u1, v1, u2, v2가 되고, 여기 성분 안에서는 실수의 덧셈이니까 v1, u1, v2, u2 1로 쓸 수 있고, 요것은 v 벡터, u 벡터라 쓸 수 있죠. 자, 1번 성질 조건 만족합니다. 두 번째, 결합 법칙. u 벡터와 v 벡터 한 다음에 w 벡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u1, v1, u2, v2에다가 w, w1, w2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각각 첫 번째 성분끼리 더한 다음에 2를 더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u1, v1, w1 1에다 2를 더 더하니까 2가 되고, u2, v2, w2, 2 이렇게 되죠. 반면 이렇게 계산한 것도 한번 밑줄의 결과가 똑같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u 벡터는 u1, u2가 되고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계산하면 v1, w1, 1, v2, w2, 1 이렇게 되죠. 또 이제 첫 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1을 더하고 u1, v1, w1에 1을 더했으니까 2, u2, v2, w2, 2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결합,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또 만족을 하고요. 자, 세 번째는 항등원이 존재하냐 살펴봐야 되죠. 임의의 u 벡터, 그러니까 u1, u2라는 u 벡터에 대하여 항등원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항등원을 모르니까 e1, e2라고 해놓고 e1, e2가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뭘 만족해야 되냐면 항등원은 0벡터와 임의의 u벡터를 더하면 그대로 u벡터가 나오게 하는 게 항등원이죠. 그러니까 연산에 대해서 정의된 대로 그대로 쓰면 u1, e1, u2, e2, 1 요게 u벡터가 나오게 하는 e1, e2를 구하는 거죠. u1, u2. 자, 이 두 벡터 같다는 얘기는 성분끼리 같으니까 요기 요 첫 번째 성분이 바로 u1이니까 e1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e2도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0벡터가 존재하고 0벡터는 어떤 형태냐? 마이너스 1,1인 항등원이 이런 형태입니다. 0,0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0벡터 또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구하게 되고, 네 번째 조건 구해보죠. 역원을 구해봐야 됩니다. 임의에 주어진 u벡터 u1, u2에 대해서 마이너스 u벡터 역원을 한번 구해보죠. 마이너스 u벡터라는 게 뭔지 모르겠으나 이번에는 a, b라고 두고 a, b가 어떤 실수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역원이 되려면 u가 이 역원을 더해서 0벡터 항등원이 돼야 되죠. 그죠? 항등원 이런 식이 되는 만족하는 요 u 마이너스 u 벡터를 구해야지 역원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된 연산에 따라서 a 더하기 1 u2 b 더하기 1 요게 지금 좌변에 더한 값이죠. 그죠? 요게 바로 항등원 바로 위에서 구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자, 괜찮죠? 따라서 a가 뭐냐면
A가 성분끼리 비교하면 마이너스 2 빼기 U1이고 B는 마이너스 2 빼기 U2입니다. 예, 따라서 마이너스 U 벡터가 존재하는데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마이너스 2 빼기 U1 마이너스 2 빼기 U2 라는 형태로 U의 여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건을 찾을 수 있으니까 네 번째 성질도 만족합니다. 다섯 번째는 요 벡터에 대한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이고, 자, 요거를 우선 먼저 계산하면 U1 V1 더하기 1 U2 V2 더하기 1인데 스칼라벨은 어떻게 정의가 됐나요? 스칼라벨은 각 성분마다 그 스칼라벨 하는 걸로 정의가 됐으니까 그대로 써보면 KU1 KV1 K 이렇게 되고요. KU2 KV2 K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KU 벡터와 KV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KU 벡터는 U1 K, KU2 라고 정의가 됐고요. 그리고 KV1, KV2로 됐죠. 자, 이제 덧셈은 각각 성분끼리 더한 다음에 1을 더해주는 겁니다. KU1, KV1 더하고 2를 더해주고요. KU2, KV2에 1을 더해줍니다. 같지 않죠?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성질을 만족하지 않아서 벡터 스페이스가 아닙니다. 또 나머지 성질도 다 살펴보죠. 자,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때리고 여섯 번째 성질이 스칼라에 대한 분배 법칙이죠. 요게 만족하는지. 자, 분배 법칙이니까 K 더하기 M의 V1 K 더하기 M의 V2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면 KV1 MV1, KV2 MV2가 되고요. 반면에 KV 벡터와 MV 벡터가 같은지 한번 보죠. 스칼라배 했으니까 KV1, KV2가 되고 MV 벡터는 MV1, MV2가 됩니다. 자, 덧셈은 성분끼리 더하고 1을 더해주는 거죠. 그죠? KV1, MV1에 1 더하고 KV2, MV2에 1을 더합니다. 역시 여섯 번째 조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일곱 번째 스칼라 곱에 대한 결합 법칙이 만족하는지 살펴봅니다. 자, MV1에 MV2가 되고요. 또 스칼라별 K를 했으면 각각 성분에 곱해 주는 걸로 정의가 됐죠. 이렇게 KM, V2. 또 반면 KM에 V 벡터를 하면 KM이라는 실수를 각각 성분에 KM, 그래서 일곱 번째 조건은 만족하네요. 자, 마지막 여덟 번째 1 곱하기 U 벡터는 스칼라 1이라는 것을 각각 U1과 U2에 곱해주는 건데, 요거는 U 벡터죠. 여덟 번째 성질은 OK입니다. OK. 자, 그러면 만족하지 않는 게 위에 다섯 번째 요 벡터에 대한 분배 법칙과 스칼라에 대한 분배 법칙 두 가지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주어진 집합은 이 연산을 가지고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게 됩니다. 자, 3번도 1, 2번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집합이
주어진 연산을 가지고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느냐라고 점검을 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집합인지 보죠. 여기 주어진 집합이 실수 집합이고 연산은 그 실수 집합에서 우리가 보통 정의된 덧셈과 곱셈으로 정의된 그걸 표준 연산이라고 하고요. 그 집합이 벡터 스페이스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주어진 V가 실제로는 그냥 실수 R이고 실수에 대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덧셈, 잘 알고 있는 곱셈, 이 실수의 스칼라를 곱을 해서 이게 바로 벡터 스페이스가 되냐, 요걸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자, 우선 닫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임의의 실수 집합, 요 사실 요게 V입니다. 그죠? 임의의 V에 있는 원소 두 개에 대해서 정해진 덧셈, 주어진 연산. 덧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한 실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실수끼리 더하면 닫혀 있습니다. 그죠? 바로 속하죠. 그래서 닫혀 있고요. 또 스칼라벨을 해봅니다. K의 A는 여기서 집합 V의 원소죠. 그죠? 하면은 이 역시 K가 실수, A가 실수니까 그대로 실수가 되고 역시 두 가지 연산에 대해서 다 닫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가지 조건 하나하나 해보죠. 자, 임의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 하면 B 더하기 A. 실수의 덧셈이니까 당연히 교환법칙,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만족하죠. 그죠? 실수끼리니까. 그리고 실수에서 결합법칙 만족하죠. 그리고 3번 실수에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이죠. 그죠? 존재합니다. A랑 0을 하면 0이랑 A가 되고 바로 A가 되는 항등원 존재하고 바로 0입니다. 그리고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요건 존재하죠. 덧셈에 대한 요건 마이너스 A입니다. 마이너스 A도 역시 실수고요. V집합에 속하고 A와 그 여건을 더하면 항등원이 되죠. 그래서 여건도 존재합니다. 네 번째 성질 오케이. 다섯 번째 성질은 벡터에 대한 분배 법칙이죠. 그죠? 근데 덧셈은 표준연산 덧셈, 스칼라고 곱셈은 표준연산 곱셈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실수해서 해왔던 그거 바로 만족하죠. 그죠? 그 곱셈과 그 덧셈이기 때문에 분배 법칙이 당연히 만족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성질은 근데 요거 역시 우리가 흔히 계산한 연산이기 때문에 분배 법칙 만족합니다. 여기서 이제 M도 역시 임의의 실수가 되겠죠. 그리고 K의 요게 바로 자연스럽게 실수끼리의 결합법칙 만족하기 때문에 7번, 7번째 성질도 만족하고요. 1 곱하기 A는 실수의 곱셈이니까 그냥 A가 됩니다. 만족하죠. 따라서 주어진 벡터 스페이스, 실제로 보이는 R이죠. 그죠? 더하기 곱셈에서 이것은 벡터 스페이스를 이룬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이 V가 실제로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 위에서 덧셈, 실수 위에서 곱셈은 실벡터 공간이다 라고 써도 됩니다.